자, 지리정보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리정보가 무엇이냐면 무슨 어디 하천은 무엇이 있고 산은 무엇이 어떻게 어떤 지역에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위치는 좌표는 어떻게 되고 경의도 좌표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그 기복은 어떻게 되고 인구는 몇이고 강수량은 몇이고 그리고 다른 그 국가나 아니면 다른 지역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그런 지리 정보를 알아보는 그런 단원입니다. 이런 지리 정보를 통해서 그 지역의 정보를 쌓고 그리고 그 지역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좀 실용적인 부분이긴 해요. 국가에서 어떠한 지역 조사를 할 때 그 지역의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은 이렇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러한 정책을 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리가 정말 방대한 학문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GIS를 배우는데 여러분 GIS에서는 여기 몇 줄밖에 안 나오죠. 근데 지리 관련 과를 가면 GIS가 지금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GIS가 굉장히 이 정책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후배가 있거든요. 한 학번이었나 걔가? 아무튼 걔 후배가 있는데 걔가 GIS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막 GIS 가지고 막 지도 만들고 막 그거 갖다 막 자기들끼리 놀고 저 이해를 못해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막 디지털 못 만져. 지금 동영상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래서 너 그게 그렇게 재밌냐 했는데 형 너무 재밌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결국 그거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 지도 만드는 회사 들어갔었어요. 네, 네이버 지도가 GIS 가지고 만들어지거든요. 갖고 돈도 엄청 벌고 그리고 굉장히 되게 잘 나가. 지금 다른 기업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갖고 지금 형 됐어 나보다. 막 내가 얻어먹고 그래. 나도 사줘 막 이렇게.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근데 갑자기 잡담이네. 인생에서 자기가 뭘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거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이제 3개로 딱 정했습니다. 이 3개만 있으면 나는 이제 더할 나위 없다.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여행 이 3개만 있으면 나는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내가 돈을 어쨌든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래서 그 진로를 위해서 그 직업을 위해서 이 시간 그리고 이 고3 시기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능 특강 17쪽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 지리정보의 수집과 활용. 자, 지리정보의 의미. 인간이 생활하는 종칠 예정이에요. 잠시만요. 안 치나? 이것 때문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지. 자, 지리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정보.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과 그리고 지역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겠죠. 그게 지리정보겠죠. 자, 지리정보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림과 함께 살펴볼 텐데 이 그림을 쫄지 마. 그래프나 표 나오고 지도 나온다고 쫄지 마.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야. 한국지리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럼 같이 살펴볼게요. 자, 지리정보의 유형은 크게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공간정보. 자, 공간정보는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 및 형태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한번 볼게. 자, 강원도 양구군의 지리정보에 대한 거예요. 자, 보면은 공간정보를 얘기하자면은 이게 바로 공간정보예요. 자, 경의도 좌표가 나오죠? 자, 양구군의 양극단, 동서남북 그러니까 양극단의 경의도 좌표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 해안면은 128.10분 25초다 막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구의 그 위치적인 특성, 위치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죠. 공간정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형태라고 나오죠. 형태라면은 등고선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죠. 막 등고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여기 위에서 본 거고 여기서 이렇게 뭐야 이 정면에서 바라볼 때는 이 지역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지역의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겠죠. 즉 지표의 비법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것들도 다 공간 정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속성 정보. 장소나 현상의 인문적, 자연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 즉 다시 말해서 공간 정보 외에 다양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죠. 자 이거 한번 속성 좀 볼게. 자 인구. 양구군의 인구는 몇 명인가? 세대수. 양구군의 세대수는 몇 세대인가? 순인구 이동. 고령인구 비율. 결혼은 몇 쌍이냐? 고용률은 몇 %다? 성비는 몇이다? 경부당 수는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즉 공간 정보 외에 이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정보, 뭐 강수량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 지역의 속성,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죠. 속성 정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자, 다른 장소나 지역과의 관계 정보. 다른 장소나 지역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자, 관계 정보 한번 볼게요. 일단 읽어볼게요.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지역 축제와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수송도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자, 양구군이 뭐로 유명하냐면은 배꼽 축제로 유명해요. 배꼽 축제. 왜 배꼽 축제냐? 양구가 한반도 전체를 보면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가 한반도 전체를 딱 봤을 때 정중앙 딱 찍으면은 바로 양구군이에요. 그래서 배꼽이다. 양구는 이 한반도의 배꼽이다 해서 배꼽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양구는 그런 축제들을 많이 하고 그 배꼽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 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지도를 보면은 여기 양구를 중심으로 뭐 서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춘천과 연결되어 있다, 속초 양양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또 부산 대구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양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주로 관광객들이 막 오겠죠.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상호작용 하겠죠. 그러면 부산 사람들이 대구, 원주, 홍천 거쳐서 춘천으로 와. 그럼 양구로 와. 여기서 지역 축제, 배꼽 축제를 열심히 놀아 거기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겠지. 이것도 하나의 상호작용입니다. 하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 정보는 좀 바뀔 수가 있겠죠. 예전에 교통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이 양구군이 다른 지역과의 관계 정보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겠어? 아니겠지.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겠지. 이렇듯 다른 지역과의 그런 상호작용 그런 걸 나타내는 게 바로 관계 정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 가지의 지리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냐? 한번 그 두 가지 크게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1번. 전통적으로 자, 여기 그 17쪽 전통적으로 지도, 문헌,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거나 현지 답사를 통해 수집한다. 자, 어떤 지역에 뭐 이런 인구 세대수, 그리고 뭐 이런 경기도 대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지도를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보죠? 한반도는 이렇게 있고 강원도의 양구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지도를 볼 수도 있고, 그 문헌, 뭐 다양한 양구와 관련된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통계자료 찾아볼 수 있겠죠. 뭐 전국에 있는 인구를 나타내는 그런 책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양구군의 인구는 몇 명이냐 찾아서 여기 기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알아보는 거죠. 양구구청에 찾아가서 알아보고 인터뷰도 하고 양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수집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격 탐사 기술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격 탐사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기 어려운 곳이나 또는 되게 지형으로 험한 곳 이런 데까지 다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눈에 못 보는 그 넓이까지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지리 정보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걸 볼게요. 먼저 원격 탐사는 그 수행수 특강에 있는 거예요. 관측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항공기, 비행기, 그리고 인공위성은 저기 우주에서 쏘는 거 그것을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에 대한 사례를 볼게요. 자, 일단 항공사진은 이렇게 찍겠죠. 비행기가 그 밑을 이렇게 찍겠죠. 그 지역들을.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항공사진이에요.
뭐 위에서 찍은 겁니다. 이거는 청주시의 모습인데 이렇게 찍어서 이쪽 지역의 그 지리적인 정보를 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건축 빌딩이 맞네. CBD인가? 여기는 주거단지가 맞네. 주거단지인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 주택단지 뭐야? 여기는 뭐 상업시설이 많겠네. 이런 식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지리 정보예요. 원격 탐사로 인한. 자, 다음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은 이런 게 바로 인공위성 영상이에요. 네. 자, 둘 다 원격 탐사지만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인공위성이 훨씬 더 많은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가 있겠죠. 우주에서 촬영하니까.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한반도, 일본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그 지역을 촬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비행기로 이거 다 찍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찍습니다. 비행기로 아무리 올라가봤자 이쪽 지역 못 찍어요. 아무리 올라가봤자 한 예를 들어 동해시 하나 볼까 말까? 그 정도예요. 더 올라가면은 항공기 터져요. 네. 그래서 인공위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경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태풍이 이렇게 지금 가면서 우리나라로 갈 것이다. 이런 일기예보 영상들도 다 인공위성에 의해서 촬영된 그런 지리적 정보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원격 탐사라는 거. 자, 다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리 정보를 수집했잖아요. 원격 탐사든 지도든 현지 답사든 이런 수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수집하고 냅둬 쌓아놓어 알아서 보세요 이래? 아니지. 그거를 표현을 해야겠죠.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읽어볼게요. 네 번째 거. 자, 지리 정보의 표현, 도표, 그래프, 수치 지도, 통계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지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수집한 것을 도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통계 지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 지도가 무엇이냐? 통계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조 그 자료 분석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통계 분석이 무엇이냐? 자, 통계 지도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리 정보를 수집해서 지도로 만든 거겠죠.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게. 자, 볼게요. 여기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자, 통계 지도는 특정 지리 정보를 돋보이도록 표현한 주제도로. 자, 여러분 지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입니까? 네, 지도는 크게 자, 일반도랑 주제도로 나뉘어요. 편하게 들어요. 자, 일반도는 여러분 네이버 지도 생각하면 돼. 평소 보는 지도 생각하면 돼. 지리부도에 있는 거. 다양한 지리 정보를 그냥 쭉 보여주는 거. 뭐 등고선도 있고 여기에 무슨 학교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산이 뭐가 있고 여기 하천이 뭐가 있고 그런 것들 다 나타내는 지도가 바로 일반도예요. 하지만 주제도는 특정 주제를 나타내는 지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백화점 분포를 나타내는 통계 지도죠. 백화점이라는 백화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주제만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 자, 통계 지도는 특정 지리 정보를 돋보이도록 표현한 주제도로 지리적 사실과 분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거에 대한 유형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은근히 잘 나와요. 네. 자, 어떻게 나타나냐? 볼게. 먼저 전묘도. 자, 전묘도는 이 백화점 분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통계값을 일정 단위의 점으로 찍어 표현한 지도이다. 즉, 자, 백화점이 뭐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산에는 이만큼 있고 서울에는 이만큼 있고 점으로 찍는 거예요. 그 분포. 백화점 있는 지역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화점은 여기에 많고 여기에는 적게 있고 여기는 없다.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이렇듯 분포를 잘 나타내는 지도가 바로 전묘도입니다. 점을 통해서 표현한 거.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등치선도. 같은 등, 같은 수치, 그러니까 같은 등 그리고 수치치, 수치, 1, 2, 3, 4 수치, 같은 수치를 나타낸 선을 이은 지도. 그게 바로 등치선도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은 통계값을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한다. 한번 볼게요. 벚꽃 개화일. 벚꽃 우리 동해 전국 거의 다 졌죠? 아쉽다. 벚꽃 진짜 이뻤어. 벚꽃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 대구 쪽 볼까요? 4월 1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 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전부 벚꽃이 4월 1일에 아주 만개하는 겁니다.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지방 쪽 볼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네. 4월 4일에 다 피는 겁니다.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간쯤은 4월 2일, 3일이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등치선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니? 기온이잖아, 기온. 기온들 이렇게 많이 나타내잖아.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10도다. 그럼 이거 지나가는 곳은 다 10도예요.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단계 구분도를 알아볼게요. 자, 단계 구분도는 통계값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음영이나 패턴을 달리하여 표현한 지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구의 순 이동률을 나타내는 지도가 이렇게 있겠죠. 자, 다른 말로 행정구역 구분도라고도 해요. 즉, 행정구역별로 어떤 음영을 두었죠. 어딘 진하게, 어디는 약하게. 이렇게 음영을 두어서 여기는 순 이동률 몇 퍼, 여기는 몇 퍼,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바로 단계 구분도예요. 네, 이해가 되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도형 표현도랑 같이 봐야 돼요. 도형 표현도는 그야말로 도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통계값을 원이나 막대 등으로 원이나 아니면 또 막대 등으로 이런 도형으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수출액 볼게요. 보면은 자, 수출액 여기 범례를 보면은 100억 달러 8, 4, 2 이렇게 있죠. 수출액이 100억 달러 치면은 여기 2억, 4억, 8억 달러를 여기서 수출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자, 이 경기도는 8억 달러를 수출했네. 그리고 서울은 4억 달러를 수출했네. 그리고 부산은 4억 달러 수출. 이런 식으로 그 행정구역별로 그 액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통계값. 자, 근데 이거랑 뭐랑 무슨 차이냐? 자, 봐봐. 이것도 행정구역별로 나타내는 거고, 단계 구분도도 행정구역별로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도형 표현도도 행정구역별로 통계값을 나타내죠. 근데 차이가 하나 좀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셀 수 있는 통계값을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 수출액 또는 인구 수 또는 학교 수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도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도형으로. 여기는 학교가 100개 있다. 여기는 50개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단계 구분도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률, 정도, 퍼센트 이런 겁니다.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정도를 여긴 4%, 여긴 2%, 3% 이런 식으로 그 정도를 행정구역별로 딱딱딱딱 나타내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유선도. 선으로 어떻게 하는 거로 느껴지죠? 읽어볼게. 지역 간 이동에 대한 통계값을 화살표의 방향과 굵기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자, 수도권 전출자. 자, 수도권에서 이제 딴 곳으로 전출간 사람, 이제 다시 농촌으로 이동하거나 그렇게 전출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수도권으로 시작해서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제주도로 이렇게 간다, 전라북도로 이렇게 간다, 경상남도로 이렇게 간다, 대구로 이렇게 간다. 그 화살표를 통해서 그 인구의 이동 그 방향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굵기를 통해서는 굵기가 다르죠. 그 이동 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은 이동 방향,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그리고 굵기는 이동 양. 사람들이 100만 명이 이동했냐, 만 명이 이동했냐, 1000명이 이동했냐, 그 이동량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네,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통계지도의 유형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사례가 나와요. 막 이야기를 해. 나는 백화점의 문포에 대해서 통계지도를 표현하고 싶어. 어떤 게 좋을까? 그럼 갑자기 가 뚫려. 이거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가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시오. 아니면 가는 어떤 지도인지 알아맞추시오. 1, 2, 3, 4, 5. 전묘도 딱 찍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통계지도의 유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